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사실상 중국의 금리 동결 소식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여기에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지만 증권사에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도 주가에 힘을 빼기에 그 영향을 줬는데요. 양시장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엔 어제 상승세를 이어받으면서 0.47%가량 상승한 3,043포인트의 장을 시작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의 0.53%가량 하락하면서 3,01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천스닥은 다행히 지켜줬는데요. 0.37%가량 내린 1,001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이 2,800억 원가량 담아냈지만 외국인이 69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홀로 1,5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980억 원가량 덜어냈고요. 기관은 235억 원가량 매물을 출회를 했네요. 4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슈팅스탁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급등스타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네. 한 달에 한 4번 정도 뵙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전문가님께서 이번 달에 딱 3번, 오늘까지 3번을 출연을 했는데 2번 나오셨을 때 황금별이 네. 상승률이 30%가 넘었고요. 40%가 넘었더라고요. 네. 어찌된 일입니까?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또 자주 나와서 또 좋은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사 전문가입니다. 이게 항상 이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야 돼야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시가 굉장히 박스권에 있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좌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침해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2번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종목들 30%, 4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패턴, 그러한 종목들 가져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만약에 뭐 재미가 없었다, 아니면 지금 시장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좀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종목 한번 받아가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황금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나의 그러한 가일증은 이 1시간으로 도저히 해소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로 함께 하셔서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쭉 내리시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입니다. 한번 더 내려볼게요. 그럼 독사진이 있고요. 그 아래 노란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시간도 알찬데 또 무료 공개 방송은 얼마나 알찼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지난 19일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 명에 육박했다는 MBC의 기사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1일 확진자 수 주간 평균도 4만 4천 명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보건 서비스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병 등으로 치료를 대기 중인 환자가 무려 57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의료인 단체 회장은 3개월 이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느슨해진 방역 대책 위기 상황을 초래한 건지 아닌지 그러한 비판과 의심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도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실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관련 종목들은 또 어떠한 움직임 보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된 뉴시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미 간의 문안협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측이 조만간 공개적으로 입장을 정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유용하다라고 이 한미 당국 양국이 좀 협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상승폭을 반납했던 남북 경협주 오늘은 기대감에 다시금 탄력을 받았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기대감에 다시금 상승했고 결국에는 10%가량 상승한 3,93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또 다른 남북 경협주 남해항 역시 20%의 급등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남북 경협주 지금 주목해야 할 시점일까요? 잠시 후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징어 게임에 대박을 친 넷플릭스의 기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참고를 했는데요. 넷플릭스가 국내 제작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성공 덕분에 유료 가입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3분기 신규 가입자가 438명이나 급증하면서 월가의 추정치를 훌쩍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신규 가입자 증가가 오징어 게임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4분기의 실적은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OTT 관련주들 들썩이는 움직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OTT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소형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 알로이스죠.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7% 급등했고 마감에는 7%대로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K콘텐츠 관련주인 초롬팩 컴퍼니 역시나 장중에 26%의 슈팅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후장까지 두 자릿대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16%대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네,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분석 나눠보도록 하고요. 관련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나라이기도 한데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또 국내 역시나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뭐 인플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실행한 이 영국이 하루 확진자 5만 명이 나온다라는 것은 거의 뭐 우리나라 20배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큰 악재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도 이 악재가 증시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국장이 개장하면서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조금 이제 휘청이는 모습이 보여줬지만 오늘 아침부터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별로 별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인플레가 얼마나 진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영국이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위드 코로나를 실시했을 때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3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왔을 때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코엘 패션부터 시작해서 패션 플랫폼,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정책이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드 코로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인플레로 인한 공급난, 전력난과 관련된 이슈들은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호주에서 석탄 수입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난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국에 있는 공장들, 즉 전력 소비가 심한 공장들의 터치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난이 오게 되죠. 공급난이 오게 되면 전 세계적인 제조업의 핵심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공급난이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인 이 공장이 멈추게 되고 기업들의 이제 부품 납품 같은 부분들의 딜레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운 운임 지수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덩달아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게 되겠죠. 즉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조금 해소가 돼야 되고요. 인플레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철강 가격이 올라오게 되고요. 마그네슘부터 시작해서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밥상 물가와 연결이 되게 되는, 즉 우리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가 필수적인데 왜 필요하냐면 이 위드 코로나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잡아야 되겠죠. 금리 인상 잡으려면 인플레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하려면 테이퍼링 해야 되겠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휘청입니다. 그럼 경제가 휘청이는 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수 경제를 살려줘야 되는데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위드 코로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 잡기 위해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 즉 경기 정상화 모멘텀을 주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아무리 공급해봤자 밑빠진 독이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고 걸어 잠근 문을 열어줘야지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삶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테마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넘어오게 되면서 음압병동부터 시작해서 주사기, 그다음에 원격 의료, 원격 수업 이런 종목들 올라왔는데 종목들 보시면요. 과거에 올라왔던 종목들 보면은 알서포트 이런 종목들도요.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한 종목이시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넘어오면서 테마주로 이 종목이 거의 한 800%, 6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프라의 수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은 비대면 사회가 시작되죠. 그러면 원격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인프라에다가 실적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600%라는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바뀌면서 음압병동과 관련된 이슈가 뜨거웠죠. 마찬가지로 GH 신소재 실적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도 200% 이상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했을 때 당연히 확진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인원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코로나 확진자를 방어할 수 있는 재택진료라든지 아니면 기타 종목들이 대시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이 투자를 망설이지 마시고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이 위드 코로나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눈여겨보기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들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미 종전선언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남북 경협주가 올랐는데 관련 종목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좀 많이 오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과 관련된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일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주말과 이번 주 이 말쯤에 성김 이제
이 대북 관련된 분이 한국에 이제 방한을 하는데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제 대아TI라는 종목이 오늘장에서도 조금 강세를 보였고 신원이라는 종목도 오늘장에서 뭐 10%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 악재로 인해서 한국 증시 모멘텀이 좀 두다가 되다 보니까 이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을 좀 받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시장 대비 강한 테마인 건 맞아요. 하지만 변동성에는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종전 선언이 되느냐 이 남북 경협주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 벌써 70%, 80%가 올라온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북 경협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와줬던 종목이라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이 이슈가 만약에 이 주말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재료 소멸을 앞두고 있고 바닥권에서 60% 이상 올라온 종목을 관심 있게 보다가 매수를 할 바에는 11월 달에 돌아올 수 있는 이슈가 충분히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와야 될 이슈들도 시장에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돈이 많이 없어요. 오늘도 저도 이제 장중에 계속 시장을 바라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시장에 돈이 없을 때는 늘 개별 종목이라든지 테마주 위주로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우리 증시 박스권에 갇혀 있었을 때 대형주 위주로의 이제 수급 종목들이 올라오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환율 상승이라든지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올 수 있는 일정이라든지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방송이 나올 때마다 우리 개인 출자분들한테 박스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1월 달, 2월 달에 이 섹터만 봤었으면은 우리 개인 출자분들 계좌가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뭐 기아차, 애플카 협력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2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었고 뭐 3, 4월 달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슈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어도 동방 200%, KCTC 200% 갔습니다. 즉 계좌가 굉장히 행복할 수가 있었겠죠. 5월 달, 6월 달 뭐가 있었죠? 창투사,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어도 계좌가 행복했을 것이고 7, 8월 달에 원전과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 위드 코로나, 경부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어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넷플릭스 이후에 이제 일정을 좀 보셔라.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종목들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만큼 지금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달에 올 수 있는 이벤트에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다음 이벤트에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벤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별별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 났다라는 기사인데 한국인으로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슈가 더 일어날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네네. 좀 소멸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하면 이제는 네. 조금 지겨울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이제 많은 언론이라든지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을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이제 식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보자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거의 한 2주 가까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총을 쏴준 거예요. 트리거 역할을 해줬던 건데 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단순히 넷플릭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적인 부분으로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릭스로 인해서 한국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단순히 오징어 게임으로 돈을 한두 푼 번 게 아니라요.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가입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3분기 가입자가 43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전 분기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넷플릭스 이전 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전 분기 대비해서는 물론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넷플릭스의 가입자 대비 순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이었어요. 이전 분기 같은 경우에는 154만 명의 가입자가 지난 분기죠. 2분기에 154만 명이 나왔는데 YOY 기준으로 비교해봤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왜냐? 이미 개봉이 된 영화라든지 아니면 제작사와 협력을 해서 너무 지지부진한 영화들을 타이틀로 걸어놨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굳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오리지널 컨텐츠의 흥행을 오징어 게임으로서 실현을 해내면서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대 성장세가 나와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한국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대기업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고 오리지널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음 달에 들어올 이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난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정말로 일주일 만에 좀 일어났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아무도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도 집중하지 않았을 때 뉴라는 종목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뉴라는 종목이 4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죠. 이런 거란 거예요. 굳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잡을 필요가 없이 반드시 돌아오는 예정되어 있는 일정과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이러한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뉴만 갔느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갔죠. 사만 엑투어스도 갔죠. 시장에서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의 대작들이 연이어 공개 예정이고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디즈니 플러스 수혜주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종목 역시 지금 한국 시장은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후속주로서 다음 달 디즈니 플러스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기대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중에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않은 종목은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궁금하시면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서 그와 관한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별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아주 특별한 종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NHN벅스입니다. NHN벅스가 싸이월드 운영 재개 소식에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싸이월드는 지난 15일 MVP 서비스를 개시한 바가 있는데요.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 BGM 서비스 음원 공급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거래일간 주가가 무려 9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형성하면서 2,350원가량 상승한 1,3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제약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과학기술원은 김찬혁 생명과학과 교수팀이 면역관문 신호를 극복하는 차세대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는요,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고 있는 치료제인데요. 이현제약은 큐르셀과 함께 관련 상업 생산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한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오후장에 큰 슈팅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55,700원의 종가를 체결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프라인 공연 재개와 호실적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오늘도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JYP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193억 원가량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1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4950원의 종가를 체결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전선언 기대감에 남부 경협주들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상승세가 펼쳐졌는데 이번 주말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국내에 와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원 오늘 마이너스 1%대로 출발했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장중 고점에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0%가량 상승했고요. 3,93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9월 세계 식량 지수가 130포인트로 집계가 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내 도매시장에서 팔리는 수입 콩의 가격도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콩은 사료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농작물이기도 하죠. 이로 인해서 사료 전문 업체인 미래생명자원의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25%의 슈팅이 나왔고요. 종가에는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두 자릿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98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고요. 몇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며칠 사이 좀 핫했던 종목인데요. NHN 박사 함께 여쭤볼게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전문가님께서 25세이기 때문에 싸이월드를 모를 것이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NHN 복스. 싸이월드 아시나요, 전문가님? 네, 싸이월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싸이월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좀 의아했어요. 왜 싸이월드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가 좀 의아스러웠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OTT에 관련된 이 흥행이 메타버스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실제 게임을 로블록스 안에서 뭐 200몇 개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컨텐츠 흥행이 OTT가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이 돼서 좀 엮여서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제 마이네임이라는 이제 개봉작이 나왔었죠. 이제 뭐 한소희 배우의 이제 뭐 소속사의 지분 투자했다라는 이슈도 있고 싸이월드 관련주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테마 움직임을 보면 싸이월드 관련주로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초록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트로메딕이라든지 다날이라든지 오늘 싸이월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된 다음부터 뭐 메타버스 ETF 안에 있는 종목들도 물론 움직이지만 그 ETF 밖에 있는 이 테마주들도 충분히 강세가 나온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신사업을 위해서 이제 사명을 변경한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OTT와 메타버스를 함께 아우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NHN 벅스처럼 상한가가 갈 수 있는 종목이 후속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매집 흔적이 조금 확인이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세력의 매집 흔적이라고 좀 발견했냐면 이제 상한가 이전의 흐름을 보면요. 바닥권에서 갑자기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피뢰침이 달린 음봉 거래량이 조금 확인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바닥 구간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시장가로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는 게 되고요. 그 매수 흔적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를 치러 들어가겠죠. 하지만 매수 세력들이 꽉 잠가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되고 손절을 치게 됩니다. 그럼 그 물량을 세력들이 냠냠쩝쩝하면서 몇 개월 동안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흔적이 보여줬을 때 NHN 벅스 세력들의 패턴 확인된 다음에 이슈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흐름. 즉 제가 연구한 패턴에 따르면 바닥권에서 거래량 달린 장대 음봉은 세력의 매집 패턴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확인되는 세력주가 의심되는 종목이라는 점, 그다음에 OTT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한번 기대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도 있는 분석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신호환 한번 여쭤볼게요. 남북 경협주인데 어제는 좀 북한의 미사일로 인해서 상승폭 반납했는데 앞서서 조금 분석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네. 많이 좀 분석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좀 똑같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남북 종전선언 기대감으로 급등한 종목이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제 4년 전의 패턴과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4, 5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제 이번 이제 정권의 대선 이후의 흐름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 이후에 남북 경협과 관련된 대북 평화 정책을 펼쳤었죠. 그때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지금도 좀 유사한 패턴이죠. 이제 종전 선언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 종목들 급등을 했다. 이제 과거 사례 보면은 뭐 역시나 이제 정책 수혜주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에서 이미 100% 정도 올라온 종목이고 2달 동안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짧게 한 달 동안으로 잘라봤을 때는 80% 이상 급등한 종목이에요. 이런 아무리 가는 말이 달리는 종목이라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이 종목을 역사적 신고가에 가까운 이 종목을 매수하시보다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다고. 지금도 바닥권에서 너무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는 세력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침해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단타치로 들어갈 바에는 평온하게 기다리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 아니고 이제 조금 추세 전환하는 종목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좀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저점 부근에 있는 종목을 좀 선취매하는 게 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다 풍족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황금별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탑5를 소개를 해드렸죠. 원래 저희가 탑3를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정말 이 고무적인 사실이요. 이번 달에 2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다 3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DPC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고가 21,150원을 터치하면서 33%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S트래픽 34%, RT캐스트 4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무려 48%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고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3자릿대 상승률, 102%의 상승률을 터치를 했습니다. 와, 오늘 어떠한 종목을 또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들 궁금증부터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 날 말씀을 해주셨고 3,910원을 터치하면서 19%의 상승률을 달성했어요. 2자릿대 상승률임에도 불구하고 30%의 너무 막강한 벽들이 있어가지고 이를 못 올렸거든요. 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제가 한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AS를 좀 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는 약 한 자릿수 수익률이었어요. 한 8%, 6% 정도.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다음 달에 올 수 있는 이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 말씀드렸는데 SM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 SM 그룹주 안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 디즈니 플러스 영상과 관련돼서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하죠. 넷플릭스가 너무나도 좋은 콘텐츠로 OTT 시장을 이게 달아오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SM라이프 디자인도 충분히 좋은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드려서 2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유입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이전에는 이제 약간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 눌림목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래량이 뭐 전혀 끊기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5일선을 타고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거래량 터졌던 캔들의 뭐 고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종가상 캔들 딱 3,580원 정도 라인 때 되겠네요. 이 라인 때 지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이 다음 달에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슈팅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신규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셨던 종목인데 코엘 패션이고요. 이 종목은 9월 17일 날 방송을 이래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9,730원을 터치하면서 25%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담고 있어도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 나왔다는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소비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 또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죠. 따라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위드 코로나 종목이라도 봐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운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날씨가 선선해지고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의류 판매, 즉 스포츠 의류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많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젠 택배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부각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시면 이제 고점을 돌파한 거죠.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거래량을 조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기서 1차적으로 들어왔던 거래량,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들어왔던 거래량, 대금이 많이 터졌죠. 이 대금이 많이 터졌던 캔들의 고가를 지금 오늘 시가에서 지지해줬고 장 내내 시가가 최저가입니다. 즉 이 지지라인대를 이탈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밑으로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이렉트로 뭐 상승해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여기 지지라인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매우 두터운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음 달에 일정적으로 잡혀 있는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주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천드리고 나서 25%의 주가 상승폭이 나왔지만 위드 코로나 이벤트 치고는 아직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꼭 눈여겨보시고 제가 드린 전략대로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라인이 이탈하지 않고 이평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요, 일주일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DPC고요. 10월 13일 날 방송일에 황금별 공략주를 소개해드렸고 21,150원, 33%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 이 종목 아직도 수익 실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네.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한 2거래일 동안에 올라갔던 수익률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래일 보면은 좀 장대 음봉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욕심을 부렸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고점에 물려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DPC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던 이유는요. 주식시장은 항상 쳇바퀴 돌듯이 이 역사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 박스권 장세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창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박스권을 횡보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이 박스권 구간마다 빅 이벤트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크게 급등했어요. 그때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 동방, KCTC 200%씩 갔고요. 그 이후의 흐름 보면은요. 야놀자도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마켓컬리도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두나무도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너도 나도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라는 모멘텀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요. 기업이 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상호가 흥행을 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 상장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강세가 나왔고요. 이러한 역사가 저는 조금 더 이 주식시장에서 반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DPC 나온 일정 이슈가 뭐냐면 우회 상장이었죠.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 창투사가 전성시대를 가졌었던 이력이 불과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에 있었는데 이 정말로 투자를 잘하는 회사,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모회사 DPC와 합병을 한다? 이거는 이제 우회 상장이 아니라 이제
특수합병 이제 상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치가 단순히 전자레인지 만드는 회사 DPC의 가치가 아니라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가치가 돌게 되면서 창투사의 가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투자를 하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데 이 운영 자산만 4조 원이 넘고요.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현재 DPC의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흡수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DPC의 기업 가치는 1조 원이 넘는다라고 단순 계산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면 되시고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조금 추정을 해보면 이제 세력들이 이슈가 나오게 되고 종목을 올리게 되면 물량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DPC 이전 흐름 보면은 방탄소년단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랩에다 투자를 했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세가 나와줬었는데 이게 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모회사기 때문에 올랐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전 구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뚫을 수 있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시가총액이 지금 6천 원이기 때문에.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단순 계산했었을 때 1조가 나오는데 물량이 없어요. 그럼 물량이 없으면 매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추천하고 나서 35% 같지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탐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에 상한가 보내고 갭 띄운 다음에 좀 많이 누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총에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막 간다고 사야지 이게 아니라 구간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 깨지면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15,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물량 매집을 조금 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처 여러분들 15,000원 지지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병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15,000원으로 가격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뉴입니다. 이 종목도 이번 달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10월 6일 날 공약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18,600원 터치하면서 48%의 상승률을 달성한 데 성공했습니다. 와, 정말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네. 네, 저도 이제 네. 이 종목이 제가 이제 한 지난 2주 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가장 많이 반영해주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뉴는요, 디즈니 플러스의 최대 수혜주라고 봐도 될 만큼 디즈니 플러스랑 좀 직접적으로 많이 엮여있는 종목이죠. 컨텐츠 협력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현재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덕분에 오리지널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을 시장에 많이 강조를 시켜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이 컨텐츠 관련돼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고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이 인도의 발리우드를 넘어설 수 있는 할리우드가 넘어설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모멘텀이 보여지게 되는데 사실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넷플릭스가 트리거를 역할을 해줬었고 그럼 컨텐츠 관련된 돈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넷플릭스가 아니라 디즈니 쪽으로도 충분히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차트도 만들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렸고 예언을 했던 거죠. 덕분에 48% 정도의 주가 상승이 추천드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양봉 캔들이 나와주는 너무나도 쉽게 주식시장은 너무나도 쉽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정이 있는 종목이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히 선취매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잡으지 마시고요. 지금 뉴도요. 지금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따라잡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왜?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가 당장 내일 모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 넘쳐납니다. 그중에 한 종목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르셔도 좋은 주식 수익 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종목을 딱 골라놨습니다. 제가 이제 컨텐츠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OTT 관련도 굉장히 잘 찍는데 그 한 종목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큰 수익 원하시는 분들 무료 방송 한번 들어오셔서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며칠 안에 크게 시세를 분출하는 것처럼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또 선별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쭉 내리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를 놓쳐서 너무나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간 점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이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금별도 들어봐야겠죠. 네, 어떤 종목 궁금한데요? 일단 네. 뭐 약간 이카님이 저를 굉장히 동안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네. 좋은 종목을 또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주세요. 사실 이 종목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의 종목은 알로이스라는 종목 또 개인 출연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던 종목이죠. 알로이스인데 사실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돼서는 알로이스가 원조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로이스는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애플 TV가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주가 상승이 좋았던 게 알로이스였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인프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핸드폰 디바이스로 OTT를 보면 굳이 셋톱박스가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LG U+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을 한 부분이 IPTV란 말이죠. IPTV 단순히 이제 리모컨으로 디즈니 플러스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셋톱박스를 통해서 디즈니의 이제 수신을 받아야지만 TV에서 우리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셋톱박스 OTT와 관련된 플랫폼에서 굉장히 필요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로이스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매집 흔적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닥권에서 장대 음봉이 특이한 거래량과 함께 동반된 상태로 발견이 되면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로이스 바닥권에서 누가 봐도 의미 있는 거래량 분출이 되면서 장대 음봉 및 음봉 꼬리 캔들들 확인되시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 LG U+의 디즈니 플러스 협력 이슈로 인해서 240% 주가 상승이 나왔죠. 즉 세력들의 매집 패턴 플러스 OTT 관련된 종목들은 200% 이상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정받았고요. 충분히 200% 상승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었던 거래량 부분에 지지받고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격도 줄어든 상태에서 이평선 정배열로 가고 있고 오늘 장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평선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원조 대장주가 한번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봐도 되겠죠. 가격 조정 기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조 대장주로서 한번 승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500원 깔끔하게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의 원조 대장주 알로이스를 공략주로 소개해드렸고요. 매수가 시초가 이에서 분할 매수,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황금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11시 20분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조보다 이제는 앞으로 원조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또 선침해한 경험이 많습니다. LG 엘로비전도 저점에 있었을 때 발굴해서 200% 이상 또 수익 또 드린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발굴했던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전부 다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민국에서 OTT 관련주들은 제가 제일 잘 찾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참가하시면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합니다. 최대 수혜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 참여하시고
한번 받아가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입장하셔 스크롤 내려주시면 노란색 바 방송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꿀팁도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요. 내일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